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온대 지역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대 기후 다 배웠던 거 기억나죠? 혹시나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온대 기후의 특징과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연중 강수가 고른 서해안성 기후, 기온의 연교차가 큰 온대 계절풍 기후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대 기후의 특징은 어떨까? 첫 번째로 계절에 따라 기온 분포가 차이가 나고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를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냉대기후 또는 한대기후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열대 우림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다양한 농업이 발달한다. 여러분, 만약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다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사막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는다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비도 적당히 내리는 온대 기후에서 여러 작물들을 키울 수 있어 다양한 농업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거주에 유리해 인구가 밀집하고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 너무 더운 곳이나 너무 추운 곳이라면 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온대 기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온대 기후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바다와 가까운 중위도 지역에 분포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온대 기후는 유럽의 남부 또는 북서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의 남동쪽에 주로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사람도 많이 살고 도시도 많이 발달해 있고 상업과 공업도 매우 잘 발달해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온대기후 지역은 어떻게 구분할까? 보통 계절별 강수량과 여름철 기온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런던, 로마, 서울이 보이죠? 네, 먼저 런던의 그래프를 보면 여름철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의 경우에는 연중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로마의 경우에는 런던보다 여름철 기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름철에 비가 조금 내리고 그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을 보면 로마와 다르게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강수가 적게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런던과 로마와 다르게 여름철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대 계절풍 기후부터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먼저 온대 계절풍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여름, 한랭 건조한 겨울이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습하고 또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차가 매우 커요. 그것을 대륙성 기후라고 합니다. 다음은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지중해성 기후는 아까 로마 그래프 봤던 것처럼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건조한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겨울철에 비가 좀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온난, 수비난 겨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한해양성 기후인데요.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편서풍의 영향이에요. 다음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작고 같은 이유의 다른 지역보다 고른 연중 강수량을 보입니다. 이것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런던의 그래프는 로마나 서울에 비해서 강수가 연중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중해성 기후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중해성 기후의 가옥은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가옥에 거주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건물이 거의 다 흰색을 나타내죠. 이것은 검은색에 비해서 흰색이 빛을 더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집 안에 온도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농업이에요. 농업은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에도 잘 자라나는 포도, 오렌지,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잘 알죠? 여러분 피자 먹으면 그렇게 까만색 동글동글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올리브. 이렇게 포도, 올리브, 오렌지를 재배하는 것은 수목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 농업은 보통 풀처럼 그렇게 땅에 가깝지 않고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를 키우는 것인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풀보다는 나무의 물 저장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고온 건조도 잘 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는 수목 농업을 합니다. 네, 다음 겨울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요. 그래서 수빈한 이런 기후를 바탕으로 밀, 귀리, 귀리는 여러분이 아는 오트밀을 귀리라고 해요. 그리고 보리 등을 재배합니다.
이것은 곡물 농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해야 해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수목 농업을 많이 하고요. 겨울에는 곡물 농업을 많이 시행합니다. 다음에는 관광 산업이에요. 여름철에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아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강수가 되게 고르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조금씩이라도 많이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런 지중해성 기후로 많이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서한 해양성 기후와 주민 생활이에요. 네, 먼저 주민 생활을 보면은 가옥에 벽난로를 많이 설치해요. 이것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눅눅하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그러겠죠. 그러한 습기를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벽난로를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가 햇볕이 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겠죠. 그런 날을 이용해서 일광욕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킹스맨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런 우산이나 이렇게 긴 코트를 많이 입고 다녀요. 이것은 하루에도 비가 되게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이런 우산과 긴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다음은 농업인데요. 농업은 서늘하고 수변한 기후를 바탕으로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한꺼번에 해요. 이것을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이 큰 서부 유럽의 대도시 근교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발달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는데 낙농업이에요. 낙, 농, 업. 여러분 낙농업이 뭔지 다 알죠? 뭐 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든다거나 뭐 치즈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모두 낙농업이라고 해요. 여러분 덴마크 우유라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이처럼 유럽에 덴마크라는 국가가 있어요. 덴마크라는 국가에서 이런 낙농업을 많이 해서 서부 유럽의 대도시로 많이 우유나 이런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덴마크라는 국가를 따서 이런 우유도 나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혼합 농업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소나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사료 작물을 재배해요. 이런 설탕의 재료인 사탕무, 여러분이 자주 먹게 되는 감자, 이런 것을 키워서 돼지나 소에게 사료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나 돼지가 그런 것을 먹고 배설물을 배출하겠죠? 그런 배설물을 이용해서 사람이 먹는 뭐 밀이나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배설물을 이용해서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료 작물을 키워서 가축을 키워 거기 나오는 배설물을 다시 사람이 먹는 식량 작물을 키우기 위해 쓰거나 가축이 먹는 그런 사료 작물을 먹는 시스템을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온대 계절풍 기후의 주민 생활입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주민 생활은 거위와 추위에 대비한 의식주 문화가 많이 발달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청마루, 그리고 온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식문화에는 김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비닐하우스나 그렇게 채소를 키우는 그런 일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에 재배했던 그런 작물들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겨울 내내 채소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궜어요. 이것은 대청마루인데요. 여러분 대청마루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이 대청마루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있는 공간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공간이 양옆으로 문을 열면은 바람이 되게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대청마루를 설치해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다음은 온돌인데요. 여러분 혹시 온돌도 본 적이 있나요?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그 열기가 집 바닥을 통과해서 그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집에 있는 보일러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건데 방마다 온돌이 따로 아궁이가 있어서 난방이 필요 없는 곳이나 대청마루 같은 곳은 난방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이에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벼라는 식물은 물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해요. 아까 봤던 서한해양성 기후에 있는 밀과 달리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에서 벼농사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또 다른 온대 계절풍 지역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쌀을 되게 많이 먹죠. 그것은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별을 본 적이 있나요? 쌀은 되게 많이 봤을 텐데 별을 본 친구들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 살아가지고 별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먹는 그 쌀이 이렇게 자라서 별을 다시 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앞에 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혹시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선생님에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퀴즈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뭔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